해외 거래처와 첫 번째 영문 계약서를 작성 중이신가요? 네, 회사 내에서 영어 잘하는 직원이 작성했으니 또는 인터넷에서 좋은 계약서 샘플을 보셨으니 안심하시고 계신가요? 영문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하셔야 될 점에서 이번 영상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현주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법률 영어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영문 계약서 검토와 관련된 일이에요. 저한테 영문 계약서 검토를 맡겨주시는 1인 기업이나 중소기업, 스타트업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하시는 이야기가 비슷해요. 이번이 저희 영문 계약서 처음이에요. 한번 봐주세요. 내용이 짧으니까 별 내용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두 번째는 저희 회사에 영어 잘하는 직원이 작성했으니까 되게 잘 썼더라고요. 문제 없어 보이는데 한번 그냥 검토 부탁드려요. 네. 또 세 번째는 잘 몰라서 인터넷에서 계약서 샘플들을 보고 짜집기를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부탁합니다. 마지막은 상대방이 변호사가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 알아서 작성했으니까 그냥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도 다 잘 썼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변호사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미 완벽하게 검토를 하고 오셨으니까 내가 할 일이 별로 없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분들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런 계약서일수록 더 주의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영문 계약서를 처음으로 작성한다. 대부분의 경우 계약서 자체를 처음 작성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계약서의 취지 자체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서라는 것을 나와 상대방이 이 계약을 통해서 원하는 것들을, 내 입장에서 원하는 것들을 잘 반영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제일 계약서가 필요할 때는 실제로 계약이 진행될 때 내가 언제 돈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언제 어떤 물건을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건지, 내가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이게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라고 생각하고 내 계약서를 다시 보면 허점투성이의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계약서를 시뮬레이션처럼 돌려본다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그냥 죽어있는 종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본인들이 원하시는 결과가 전혀 그 계약서를 통해 달성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영어를 잘하는 직원이 작성했으니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믿고 계신 분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데요. 계약서는 영어를 꼭 잘하는 사람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텐데요. 계약서의 본질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잘 담겨져 있냐라는 것인데, 그 영어를 잘하는 직원을 그냥 믿고 네가 알아서 써라 라고 하면 회사에서 원하는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한국어로 우리가 원하는 것, 거래 조건, 잘못됐을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되게 세세하고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그냥 차라리 종이로 적어서 그거를 변호사한테 주고 이런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본인들이 원하는 건 이건데 자기들이 쓴 문구는 이래요. 그리고 그게 반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읽기에는 이거 비슷한 소리 아니야? 이게 이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고 이거 다 잘 됐으니까 이것만 검토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사실은 변호사는 클라이언트가 진짜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허상의, 가상의, 현실의 그런 계약을 대해서 계약서를 검토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그것이 법률 용어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계약서를 이미 기존에 있는 계약서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짜집기를 하셨다. 네, 좋은 방법이긴 해요. 굉장히 efficient하고 효율적인 방법이긴 한데 거기에도 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앞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서는 내가 원하고 내가 이 계약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들을 적어 놓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이 제일 잘 반영된 이기적인 계약서가 나에게는 제일 좋은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상대방과의 협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하고 협상을 통해서 약간 서로 양보한 류의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기 마련인데요. 이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계약서들은 우선 누가 작성한 건지 모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 누가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다. 그럼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 유리한 계약서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인터넷에 있는 게 물건을 사는 사람이 쓴 계약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여러분보다는 여러분의 상대방에게 훨씬 유리한 계약서를 제시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계약서들을 여러 개 검토해보면 왜 이거 이게 조금씩 다르지? 이게 영어가 좀 더 좋으니까, 이게 좀 멋있어 보이니까 이걸로 뽑아서 하자 하고 약간 중구난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도 저도 아니고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시고 그게 반영되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중국에 물건을 판다. 그러면 15일에 돈을 받는다. 15일에 돈을 받는다. 거기까지 땡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15일에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쵸? 15일에 돈이 들어올 때는 하나로 받을 거냐, 뭘로 받을 거냐, 달러로 받을 거냐.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달러로 받는다면 언제 기준 환율로 할 것이냐.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막상 돈 받을 날 돼서 이거 몇백 원씩 차이 나고 이러면 손해잖아요. 근데 그런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면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좀 더 잘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우린 계약서 체결해야지 그리고 일은 일대로 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계약서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것은 저쪽이 변호사를 샀다고 해서 난 돈 아껴야지 그쪽이 한 것만 그냥 슬쩍 보고 오케이 하면 되겠지 내가 변호사 필요 없으니까 난 돈이 굳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 변호사가 있다면 자기한테 제일 유리한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일수록 나도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아니면 나도 어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잘 분석을 하고 반박을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약서라는 게 내가 상대방한테 작성을 해서 주면 그걸로 땡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계약서라는 거는 초안이라는 거는 협상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까지 다 협상했잖아. 그 내용 그대로 반영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협상 중에 나왔던 내용들이 모든 걸 다 아우르진 아마 않았을 거예요. 한 반 이상 주요한 것들 물품이나 몇 년 동안 계약한다 이런 거 중요한 거는 협상했겠지만 아주 디테일에 대한 건 협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그 전체를 이제 계약서로 쓰는데 그런 경우에 주요 큰 내용만 쓰고 나머지 자세한 걸 쓰지 않는다. 네, 문제가 되죠. 그리고 계약서라는 거는 전체예요. 그래서 그 초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죽어있는 무생물이 아닙니다. 내가 초안을 보내면 상대방이 보고 우리 협상했던 거랑 조금 다른데? 내지는 진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이렇게 하면 좀 나한테 불리한 것 같은데? 하면서 입장이 확 바뀌어서 딴소리를 할 수도 있는 게 사실 계약서 초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안을 작성하실 때는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한 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내가 100을 원하면 어떤 경우에는 의도를 가지고 120을 요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20을 요구했다 상대방이 너무해 줄여줘 하면 그래 100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계약서 한 번 작성하면 상대방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없이 그냥 협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바럼 라인으로 그냥 이거 아니면 큰일 납니다 하는 그
마지노선을 계약서에 반영해서 소환으로 보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 협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의 밀고 당기기가 계약서 초안 작성에도 필요합니다. 네, 이제까지 처음 계약서 작성하셔야 되는 분들, 스타트업이나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드렸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